나는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와서야 뼈저리게 느낀다. 오늘로 끝이다. 조용히 짐 챙겨 나가라. 준호 씨, 좀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놀라운 인생 역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결국 쫓겨난 정은. 하지만 절망의 순간 평생 몰랐던 친아버지로부터 5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돈 소문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180도 달라진 태도로 찾아오지만 정은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과연 정은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슴 뭉클한 감동과 통쾌한 반전이 가득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은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따뜻한 가족의 품도 모르는 채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26살 되던 해 정은은 준호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달랐어요. 정은의 과거를 알고도 흔들림 없이 말했죠. 괜찮아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정은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가족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결혼식 날 정은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는데 신부 쪽은 하객도 별로 없네요. 친척분들이 안 오신 건가? 정은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친척이 없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지혜는 코웃음을 쳤죠. 엄마, 오빠가 진짜 이상한 사람 데려왔네. 집안도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떡해. 하객들이 있는 자리였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은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멀리서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 정은은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춰 반찬을 만들고 빨래와 청소까지 도맡아 했어요. 정은아, 이 김치 왜 이렇게 짜? 너 요리 배운 적 없지? 정은아,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 그릇에 물 때 그대로 있잖아. 정은아, 너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역시 보육원 출신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잔소리와 무시. 정은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있으니까, 남편만은 내 편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준호는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죠.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어머니시잖아. 내가 좀 이해해줘. 누나가 그런 말한 건 내가 먼저 예의 없게 굴어서 그런 거 아냐? 내가 중간에서 힘들단 말이야. 내가 좀 참아줘.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정은도 그 자리에 있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 씨, 정은이 아니라 정은 씨. 네, 어머님. 우리 가족 회의를 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우리 집안이랑 안 맞아요. 정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품위도 없고 우리 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우이 지혜가 거들었죠. 언니, 솔직히 오빠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집안 배경도 있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 많잖아요. 그게 무슨.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이혼 준비 좀 해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그 순간 정은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부정해줘. 말도 안 된다고 해줘. 당신이 날 지켜줘.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긴 침묵 끝에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은아. 근데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너무 급하게 결혼한 것 같아. 그 말에 정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시어머니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좋으니까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요. 우리 집에 당신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착각이었어. 보육원 출신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댁 식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제가 당신들을 내쫓을 차례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정은은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홀로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그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밥상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옹기종기 모여 밥을 먹었지만 정은만 방 안에서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죠. 남편 준호는 그 일주일 동안 정은의 눈을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해서 돌아올 때도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지나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걸까? 정은은 밤마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정은은 새벽부터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 화장품 몇 개, 그리고 결혼식 때 받았던 작은 액자 하나. 액자 속엔 환하게 웃고 있는 정은과 준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불과 6개월 전인데 마치 몇십 년 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정은이 한숨을 쉬며 액자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직도 짐 안 쌌어? 신우이 지혜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지금 다 싸고 있어요. 그래, 빨리 좀 해. 엄마가 오늘 중으로 방 청소하고 싶대. 정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녀의 흔적을 지우려는 거였어요. 오전 11시, 정은은 마지막 짐을 챙겨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 하나. 그게 6개월간의 결혼 생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는 척하면서도 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죠. 어머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정은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래요. 앞으로 우리 집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요. 지혜야, 현관문 열어줘라. 시누이 지혜가 느릿느릿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은이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쿵! 시누이가 정은의 캐리어를 발로 차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어머, 미끄러졌네. 미안.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표정과 목소리였습니다. 캐리어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옷가지들이 진흙 묻은 바닥에 널브러졌죠. 지혜야, 너무하잖아. 정은이 소리쳤지만 시누이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너무하긴. 보육원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착각이지.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잖아.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정은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혹시라도 준호가 자신을 말려주지 않을까? 이제라도 손을 잡고 미안해, 같이 가자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준호는 현관 앞에 멈춰 섰을 뿐 정은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준호야.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지켜보고 있었고 정은은 남편의 대답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단 2글자. 그냥 나가줘.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정은은 계단으로 내려가 흩어진 짐들을 주웠습니다. 진흙이 묻고 찢어진 옷들을 하나하나 캐리어에 담았죠. 위에서는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드디어 집이 깨끗해지겠네요. 그러게. 정말 답답했는데 이제야 후련하구나. 정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 지금은 참아. 언젠가는 반드시.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은이 도착한 곳은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도 없었고 환기도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정은에게는 그곳이 시댁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으니까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은 정은은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혼하자. 서류 보낼 테니까 서명해줘.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저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날 밤 정은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저 어디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힘들 때 한 번만이라도 곁에 있어주면 안 될까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음. 정은이 화면을 터치하자 낯선 번호로 온 문자가 보였습니다. 정은 씨 맞으시죠?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남기신 서류가 있습니다. 정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부모를 모르는 고아였는데 아버지라니?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정은은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내일 꼭 가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하늘빌딩 12층.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정은은 핸드폰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 대신 어렴풋한 희망이 그녀의 꿈속을 채웠어요. 내일이면 뭔가가 바뀔 것 같아. 정은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9시. 정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고시원 공용 화장실은 좁고 지저분했지만 오늘만큼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라니. 정말 내 아버지일까? 정은은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시댁에서 가져온 옷 중 가장 깔끔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었어요.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했죠.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다가 선이 삐뚤어졌지만 다시 지우고 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지만 정은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심장 소리만이 쿵쿵 울렸습니다. 만약 정말 내 아버지라면 왜 나를 보육원에 보낸 걸까? 왜 평생 연락 한 번 없었던 걸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정은은 문자에 적혀있던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죠. 여기 정말 맞는 건가? 정은은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맞았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대리석 바닥에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어요. 경비원이 정은을 힐끗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2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정은의 심장도 함께 두근거렸습니다. 띵 마이너스 12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복도 끝에는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은은 천천히 걸어가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리셉션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 있으신가요? 저 정은이라고 하는데요. 오전 10시에 약속이. 여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정은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은 내선 전화를 들어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곧 정은을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상담실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정은을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변호사였어요. 정은 씨 맞으시죠? 저는 이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앉으시죠. 정은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정은 씨, 혹시 아버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아버님께서도 그 점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버님이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봉투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노란 봉투에는 사랑하는 딸 정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맡기신 편지입니다. 정은 씨를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돌아가셨다고요? 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아버지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네.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이었어요. 아버님께서는 평생 정은 씨를 찾으셨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정은에게 건넸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정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평생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 너를 제대로 키울 형편이 안 됐지. 내 엄마는 내가 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빠 혼자서는 널 키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빠는 너를 보육원에 맡겼단다. 내가 나중에라도 아빠를 찾을 수 있게 내 이름만큼은 그대로 두고 말이야. 그 후 아빠는 미친 듯이 일했어. 밤낮 없이 일해서 빚을 다 갚고 사업도 다시 일으켰지. 모든 게 너를 다시 찾아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아빠가 너를 찾았을 때 넌 이미 입양된 후였어. 아니, 입양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 보육원을 나갔더구나. 아빠는 너를 찾으려 애썼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리고 작년 아빠는 병에 걸렸단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 그때 깨달았어. 살아서는 너를 만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아빠는 변호사에게 부탁했어. 아빠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내게 물려주고 싶다고. 아빠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돈으로라도 보상하고 싶었어. 정은아,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꼭 기억해라. 너를 버린 사람들과는 어떤 재산도 공유하지 마라. 내 인생은 너만의 것이야. 아빠가 남긴 금고의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란다. 사랑한다, 정은아. 아빠가 편지를 다 읽은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어 얼룩졌어요. 아빠. 정은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죠. 변호사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정은은 물을 마시며 간신히 진정했어요. 그래서 제게 뭐가 남아 있나요? 아버님께서는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통장, 부동산 서류, 주식 증서, 그리고 금고 하나요. 금고는 아버님 집 지하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주소가 적혀 있어요. 아버님 댁은 경기도에 있는 단층 집입니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금고는 바닥 아래 숨겨져 있다고 하셨어요. 금고요? 네. 비밀번호는 정은 씨 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설치하신 거예요. 정은은 서류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생일은 5월 12일, 512. 언제 가볼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가시겠어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정은과 변호사는 경기도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단층집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열쇠로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죠. 금고는 안방 바닥에 있습니다. 2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카펫을 걷어내자 바닥에 사각형 모양의 금속판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입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보세요. 정은은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0-5-1-2. 철컥.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금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통장 여러 권, 땅 문서 뭉치, 주식 증서들, 그리고 또 하나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네. 아버님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입니다. 대략 추산하면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약 5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을 잃었습니다. 50억? 어제까지만 해도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막막함에 떨고 있었던 그녀에게 50억이라는 숫자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정은은 금고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평생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날 정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버려진 여자에서 50억 재산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금고 앞에서 한참을 울던 정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은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이 통장들은 전부 제 명의인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 절차를 거치면 모두 정은 씨 명의로 바뀝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처리 가능해요. 변호사는 통장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정기예금 통장입니다. 원금이 15억 원이에요. 이자만 해도 연 5천만 원 정도 되죠. 정은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5천만 원. 그녀가 시댁에서 1년간 받은 용돈이 고작 100만 원이었는데 이자만 그 500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주식 증서입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아버님께서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셨네요. 현재 시세로 따지면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20억. 그리고 이 땅 문서들을 보시면 경기도 일대의 토지 몇 필지를 소유하고 계셨어요. 개발 예정 지역도 포함되어 있어서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정은은 멍하니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참, 그리고 이 집도 정은 씨 거예요. 네. 아버님께서 이 집을 정은 씨 명의로 미리 등기해 두셨습니다. 혹시라도 빨리 찾으실까 봐요. 정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집. 거실에는 낡은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정은은 일어나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액자 속에는 아기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이게 저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유일하게 간직하고 계셨던 사진입니다. 매일 이 사진을 보셨대요. 정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아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는데. 정은은 액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부모님이 사실은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던 정은은 액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다시 금고 쪽으로 갔습니다. 금고에 편지가 하나 더 있네요. 정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꼭 읽어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뜯자 짧은 편지가 나왔습니다. 정은아, 이 재산을 받았다면 꼭 기억해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주어라. 재산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특히 너를 버린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절대 용서하지 마라. 그들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탐낼 뿐이다. 내 인생은 너만의 것이야. 사랑한다, 정은아. 아빠가 편지를 읽고 난 정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를 버린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절대 용서하지 마라. 준호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내쫓았는지. 절대 용서 안 해. 절대. 정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은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상속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네,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있나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어제 처음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그럼 당분간은 비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 상속 소문이 나면 주변 사람들 태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정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저한테 주변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 말에 변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들은 돈 앞에서 변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그 일주일 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지냈어요. 고시원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은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했어요. 아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재에는 정은의 이름이 적힌 달력이 있었습니다. 매년 5월 12일 정은의 생일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 매년 제 생일을 챙기셨구나. 옷장에는 여자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이즈를 보니 정은의 치수였어요. 아버지는 언젠가 딸을 찾을 날을 기다리며 미리 옷을 사두었던 겁니다. 정은은 옷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이렇게라도 아빠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은 씨 상속 절차가 거의 끝났어요.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최종 서류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은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다음 날 정은은 법무법인을 찾아가 최종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재산이 공식적으로 정은의 것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은 씨. 이제 정은 씨는 50억 원의 자산가십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은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녀가 지금은 50억 원의 주인이 된 거예요. 변호사님, 그런데 혹시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질 가능성은 없겠죠? 법무법인 쪽에서는 절대 비밀을 지킵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나 금융거래 내역은 조회가 가능하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사하면 알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큰 돈을 쓰거나 과시하지 마시고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어차피 숨길 수는 없겠지. 시댁에서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리고 정은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사흘 후 정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정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던 정은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정은아, 그동안 잘 지냈니? 어머니야. 어머니라는 호칭에 정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전에는 정은 씨라고 불렀으면서
무슨 일이세요? 그게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정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전화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좋아요. 만나죠. 정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올래? 지혜도 보고 싶어 하고, 준호도. 아니요. 밖에서 만나요. 제가 장소 정하겠습니다. 정은은 통화를 끊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아빠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왔어. 정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정은은 시어머니와의 만남 장소로 강남의 한 카페를 정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커피 한 잔 값이 부담스러워서 들어오지도 못했을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시어머니가 도착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일부러 일찍 온 거였죠.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침착하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정은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인물들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지혜. 정은은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왔는데 그들은 더 일찍 온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정은아.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지혜씨, 언니, 오랜만이야. 지혜도 싱글벙글 웃으며 정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은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가 너무했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은은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언니, 나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정신이 없었나 봐. 지혜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은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연기 참 잘하네. 그래서 오늘 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정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지혜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이 너무 잘못했잖아. 그래서 사과하고 싶어서. 그리고 혹시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 없니? 준호도 너 보고 싶어 하고. 정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제가 왜 다시 돌아가야 하죠?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족이잖아. 부부는 싸워도 다시 만나야지. 어머님, 저희 이혼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이미 남남이에요. 아, 그건 우리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언니한테 정말 미안해. 그래서 보상해주고 싶어. 언니가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정말 잘해줄게. 보상이요? 정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먼저 물어볼게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도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시어머니와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재산을 상속받은 거. 정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정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은아, 그게 얼마나 급하셨으면 제가 금고를 연 지 사흘 만에 연락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비밀로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은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뭐야? 지혜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혜가 탐정 사무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놀랐죠? 저도 탐정을 고용했거든요. 혹시나 해서요. 정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혜 씨가 탐정을 고용해서 제 재산을 조사했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도 저를 감시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드나드는 걸 알았고 재산 상속 사실도 알게 된 거고요. 시어머니가 지혜를 노려봤습니다. 지혜야, 내가 그랬어? 엄마, 나는 그냥 뭐요? 혹시나 제가 재산을 받을까봐 미리 확인하신 거죠? 정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돈이 없었으면 절대 연락 안 하셨을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정은의 눈빛이 너무 매서웠어요. 정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요? 정은이 비웃었습니다. 절 집에서 쫓아낼 때는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보육원 출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정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릴게요. 네, 저 돈 많이 받았어요. 50억 정도요. 시어머니와 지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억? 네. 그런데 이 돈, 어머님이나 지혜 씨랑은 1원도 나눌 생각 없어요. 정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미안하다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야? 야박하다고요? 정은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절 쫓아낼 때는 야박하지 않으셨어요? 제 짐을 계단 아래로 던질 때는요? 저한테 보육원 출신이라고 비웃을 때는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지혜 씨, 그리고 준호 씨한테 전해주세요. 절 버린 건 당신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세요. 정은은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지혜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정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온 정은은 길거리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했어, 정은아.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정은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정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은아, 엄마한테 들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은은 문자를 읽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역겹네. 하지만 정은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만나죠. 제가 사는 집으로 오세요. 정은은 주소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 주소였어요.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은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 신우이, 그리고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비록 오래된 단층 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시어머니가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집이에요. 생각보다 별로네. 50억 받았으면 좀 더 좋은 데 살지. 지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은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힌 후 정은은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오셨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은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요? 왜냐고? 우리 부부잖아. 이혼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고 다시 결혼하면 되지. 준호가 정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은은 손을 뒤로 뺐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해요. 제가 돈이 없었어도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도 지혜 씨도 준호 씨도 다들 제 돈이 목적이잖아요. 저 자체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은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야. 모욕이라고요? 정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모욕당한 건 생각 안 하세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집에서 쫓아낸 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은은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어요. 아버지가 아기 정은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평생 저를 그리워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분이 남긴 유언이 있어요. 정은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너를 버린 사람들과는 어떤 재산도 공유하지 말 것. 정은이 편지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정은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시댁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은아, 넌 정말 변했어. 정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변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은은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그날 정은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돌려보낸 후 정은은 며칠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에서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고 천천히 미래를 계획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저녁 7시쯤이었어요. 정은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누구지? 정은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와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에 큰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거든요. 정은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또 왜 오셨어요? 정은아, 우리 이러지 말자. 응?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화해하러 왔어. 봐, 선물도 준비했잖아. 지혜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들어 보였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보였습니다. 언니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어. 샤넬 가방이랑 에르메스 스카프. 정은은 쇼핑백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얼마짜리예요? 응? 뭐가? 그 가방이랑 스카프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그게 중요해? 우리 마음이지. 그래도 궁금해서요. 혹시 500만 원 정도 되나요? 비슷하게.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짜리 선물로 50억을 나눠 갖자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들어오세요. 밖에서 얘기하긴 뭐하니까. 정은은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차 드릴까요? 아, 그래. 고마워. 정은이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지혜는 수군수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어떡해. 생각보다 애가 만만하지 않아. 일단 계속 잘해줘. 결국엔 넘어올 거야. 정은은 주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하며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녹차예요. 오, 고마워. 시어머니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지혜도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내려놨어요. 정은아, 우리 진짜 미안해. 그래서 오늘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왔어. 화해요? 응. 우리가 너무했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잘해줄게. 엄마도 나도. 정은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세요? 뭘 원하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뭐요? 재산 나눠달라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나눠달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가족끼리는 서로 돕는 거잖아. 어떻게 도와드리면 돼요? 정은이 태블릿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얼마가 필요하신지. 시어머니와 지혜가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어. 오빠 사업 보증 잘못 써서. 얼마요? 5억? 정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억이요? 준호 씨 사업은 잘 된다며요? 그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제 돈으로 갚으려고요? 시어머니가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은아,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진짜 힘들어. 5억만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을게. 나중에요? 언제요? 그건 형편되면. 정은이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편되면이요? 그럼 평생 안 갚겠네요. 정은아, 솔직히 말씀하세요. 갚을 생각 없으시잖아요. 어차피 가족이니까 그냥 달라는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50억이나 있으면서 5억도 못 내나?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돈이 없었을 때는 왜 안 도와주셨어요? 그건 제가 쫓겨나서 고시원에서 라면 먹고 살 때는요? 그때도 가족이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때는 우리도 몰랐잖아. 언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요? 직접 쫓아내놓고 몰랐다고요? 정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혜 씨, 제 짐을 계단 아래로 던진 거 기억 안 나세요? 보육원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착각이라고 하신 것도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화가 났다고 그런 짓을 해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아요? 정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혜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신들한테 단 1원도 줄 생각 없어요. 정은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부탁하는데도 안 되겠어? 낮은 자세요? 정은이 비웃었습니다. 명품 선물 사들고 와서 50억 중 5억 달라는 게 낮은 자세예요? 그럼 넌 우리가 무릎 꿇고 빌어야 돼? 무릎 꿇어도 안 돼요. 정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들은 저한테 사과할 자격도 없어요. 진심으로 반성한 적도 없잖아요. 그냥 제 돈이 필요할 뿐이죠. 지혜가 소파 쿠션을 집어던졌습니다. 너 진짜 1억이야? 우리가 얼마나 창피함을 무릅쓰고 온 건데. 창피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 쫓아내놓고 돈 생겼다고 찾아오는 게 창피한 거죠. 시어머니가 정은에게 다가갔어요.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정은아, 우리 준호랑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어. 해보세요. 정은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제가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진짜.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협박하시면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정은이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어요. 지금까지 대화 다 녹음했어요. 필요하면 증거로 쓸게요. 시어머니와 지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이요? 당신들이 먼저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정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너 이러다가 혼자 외롭게 늙는다.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결국 가족 없이는 못 살아. 정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한테는 가족이 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버지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정은이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당신들 같은 가짜 가족보다 훨씬 낫죠. 시어머니와 지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은 쇼핑백을 집어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힘들다. 정말 힘들어. 하지만 정은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정은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빠, 제가 잘한 거 맞죠? 저들한테 돈 주면 안 되는 거 맞죠?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사진을 꼭 껴안았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시댁 식구들의 진짜 본색이 드러날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의 핸드폰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준호였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정은아, 우리 좀 만나자. 엄마랑 누나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나는 다르다. 제발. 정은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똑같아, 준호야. 너도 결국 돈이 목적이잖아. 하지만 정은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죠. 정은은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시댁과의 모든 인연을요. 정은은 준호와의 만남 장소로 한강공원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였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안전할 테니까요. 오후 2시 정은은 벤치에 앉아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준호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준호는 예전보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어요. 정은아. 준호가 벤치 옆에 섰습니다. 정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강을 바라봤어요. 앉으세요. 응. 준호가 정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 뭐하러 오셨어요? 정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게 엄마랑 누나가 너한테 실례했다고 들었어. 미안해. 본인은 안 미안해요? 준호 씨도 저를 쫓아냈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더러 나가라고 했을 때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은이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 씨, 솔직하게 말해요. 제가 돈이 없었어도 저한테 연락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딱 잘라 말해요. 네 아니면 아니요.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역시 정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 씨도 결국 똑같네요. 돈 때문에 온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진짜 뭐요? 저를 사랑한다고요? 정은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담겼습니다. 저를 사랑했으면 그때 저를 지켜줬어야죠.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신우이가 제 짐을 던질 때, 그때 저를 지켜줬어야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은아,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사업도 망했고, 빚도 있고, 제발 좀 도와줘. 역시 돈 때문이었네요. 정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가세요, 준호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잠깐. 준호가 정은의 팔을 붙잡았어요. 힘이 세게 들어갔습니다. 아파요. 나요. 정은아, 제발. 5억만 빌려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정은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준호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놓으라고요. 5억 없으면 나 진짜 끝이야. 제발.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남자 2명이었어요. 준호가 깜짝 놀라 정은의 팔을 놓았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남자들이 근처에 서서 지켜봤어요.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은아,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정은은 남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은 씨? 저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정은은 불안한 마음에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30분 후 정은은 법무법인에 도착했어요. 변호사는 상담실 문을 닫고 정은을 앉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꺼내 정은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전 남편분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정은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변호사님께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전 남편 측에서 혼인 중에 정은 씨가 받은 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혼인 중에 받은 돈이요? 그런 거 없는데요? 여기 보세요. 결혼 직후 정은 씨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정은이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아, 이거 시어머니가 주신 용돈인데 바로 그겁니다. 전 남편 측에서는 이게 상속 재산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용돈이었고 이미 다 썼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쪽에서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도 제기했어요. 혼인 무효요? 네. 정은 씨가 재산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일단 법원에 제출은 된 상태입니다. 정은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정은 씨, 이건 시작일 뿐일 수 있어요.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거든요. 그날 저녁 정은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소송이라니. 법정까지 가야 하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택배 기사였어요. 택배요. 정은이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근데 제가 주문한 게 없는데요? 받는 사람이 정은 씨 맞으시죠? 그럼 맞는 거예요. 정은은 의아해하며 상자를 받았어요. 발신일란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상자를 뜯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정은에게 내가 우리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내 재산 절대 지키지 못할 거야.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 알지? 시댁 일동. 편지를 읽은 정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을 더 뒤지자 사진 여러 장이 나왔어요. 정은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사진, 은행에 가는 사진,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사진. 이 사람들이 날 미행했어? 정은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자 맨 밑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내가 순순히 돈을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 내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보육원 시절 내가 뭘 했는지 우리는 다 조사했다. 원한다면 인터넷에 다 퍼뜨릴 수도 있어. 생각 잘 해봐라. 정은은 편지를 구겨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 과거를 조사했다고? 뭘 알아낸 거지? 정은의 보육원 시절은 평범했어요. 특별히 숨길 게 없었죠. 하지만 시댁에서 억지로라도 뭔가를 만들어낼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다행히 이상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은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은에 관한 글이 올라온 겁니다. 50억 상속받고 시댁 무시하는 며느리. 글에는 정은의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물론 시댁의 관점에서 왜곡되어 있었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몰상식하네. 가족인데 좀 나눠줘야지. 보육원 출신이면서 배은망덕하네. 50억이면 5억쯤은 줘도 되는 거 아냐?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아니, 시댁에서 먼저 쫓아냈잖아. 이건 며느리가 맞는 것 같은데? 글쓴이 시댁 사람 같은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님? 정은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정은은 김상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은이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는 거죠. 어떡하죠? 정은 씨, 절대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 글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행한 것도 불법이니 신고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대응합시다. 전화를 끊은 정은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빠, 제가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결심했어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정은과 시댁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요.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그동안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준비했어요. 명예훼손 고소장, 스토킹 및 협박 신고서, 그리고 시댁의 모든 연락과 방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정은 씨, 준비는 다 됐어요. 이제 그쪽에서 연락 오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한 가지 조언하자면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법정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은 씨도 힘드실 거예요. 마지막 기회요? 네. 한 번 더 만나서 이번에는 증거와 함께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법적으로 가는 거죠. 정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보죠. 정은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세요. 가족들 모두 데려오세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알았다. 내일 오후 2시에 가마. 다음 날 오후 2시. 정은은 거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아빠, 오늘 끝낼게요. 지켜봐 주세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준호가 서 있었어요. 셋 다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정은은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부른 이유가 뭐야? 마음 바꿨어? 시어머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정리하려고요. 정은이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증거예요. 정은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제가 쫓겨나던 날의 녹음 파일 전사본이에요.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 당장 나가라고 하신 내용이 다 담겨 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혜 씨가 제 짐을 계단 아래로 던진 날 찍힌 CCTV 영상이에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받았어요. 지혜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저를 미행하고 협박한 증거들이에요. 택배로 보낸 협박 편지,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글. 정은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진짜 우리를 신고할 거야?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들이 그만두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정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정은아, 우리 이러지 말자. 제발. 준호 씨. 정은이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이제 다 알아요. 정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준호 씨가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보낸 카톡이에요. 보육원 출신이라 순진할 것 같다. 잘만 구슬리면 평생 시키는 대로 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준호 씨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보내줬어요. 미안하다면서요. 정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순진한 보육원 출신 여자를 골라서 시댁 살림이나 하게 하려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를 이용하려고 했어. 그게 어쨌다고. 너도 우리 아들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정은이 비웃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매일 잔소리 들으면서요? 그게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그래도 지붕 아래서 잤잖아. 그 지붕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세요?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잤어요. 누가 날 사랑해주지 않을까? 누가 날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들은 절대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요. 정은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유언장이에요. 여기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정은이 유언장을 펼쳤어요. 딸 정은에게 너를 버린 사람들과는 어떤 재산도 공유하지 말 것. 그들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탐낼 뿐이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걸요. 정은이 유언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해두셨어요. 이 재산은 오직 저만 상속받을 수 있고 제가 원하지 않는 한 누구와도 나눌 필요가 없다고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힘들어. 빚도 많고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정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가 명품 가방 사는데 쓴 돈, 어머님이 골프 다니는데 쓴 돈, 준호 씨가 사업한답시고 날린 돈.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제 돈을 쓰지 못했어요. 용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50억 중에 5억을 달라고요? 정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혜 씨, 준호 씨,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시고 협박하지도 마세요. 만약 한 번이라도 더 그러시면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정말 우리한테 1원도 안 줄 거야? 네. 1원도 안 줘요. 후회할 거야. 넌 평생 혼자 외롭게 살 거야. 괜찮아요. 정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당신들이랑 사는 것보다 100만 배 낫거든요. 정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던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정은아, 넌 정말 변했어. 예전에 착하던 내가 아니야. 네, 변했어요.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 인생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은은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정은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그날 이후 시댁으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정은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정은 씨, 좋은 소식이에요. 전 남편 측에서 소송을 취하했대요. 정말요? 네.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던 글도 다 삭제됐어요. 정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정은 씨. 이제 진짜 자유예요. 전화를 끄는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정은은 아버지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새집 거실에는 아버지 사진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새로 시작할게요. 아빠가 원하셨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요. 정은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아버지의 선물이었어요. 카페는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와 정성스러운 커피 맛 때문이었죠.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정은이 커피를 만들어주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보육원 출신이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보육원 출신이에요. 인터넷에서 사장님 이야기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도 사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정은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날 이후 정은의 카페는 보육원 출신 젊은이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정은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었어요. 밤마다 정은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요. 정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자신만의 진짜 인생이요.